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뭔가 좀 뚫고 나가야 될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면초가입니다. 아침에도 보면 정말 좋은 뉴스가 1도 없네요. 뭐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물가에다가 실적 이야기, 계속 부진한 얘기들만 나오고요. 그나마 좀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만 강할지는 좀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또 휴장이어서 우리가 조금 빈틈이긴 합니다만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뭐 많이 떨어졌다? 바닥에 근접해 있다 이 정도인데요. 결국은 뭐 방어적인 전략을 좀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여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는 2304포인트인데요. 전에 밀려갈 때 2200을 얘기하는 분이 있을 때 다들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봤는데 이제는 뭐 2200 하반기 전망이 2000선 초반까지 내려가도 전처럼 거부감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오늘 시장 전략 또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반등하는 또 섹터나 종목은 있거든요. 종목 이야기 첫 코너 잠금 해제 풀어가겠습니다. 한 시간 안에 지수의 이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저점 혹은 신저가라는 타이틀을 단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잠금 해제,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은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일 위원과 그 시각 채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징주들 뭐 여러 종목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만 강원랜드 좀 얘기 나눠볼게요. 반가워서요, 이 흐름이. 5%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방문객 수가 2019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심 지속적으로 위원님이라면 주실 건지 아닌지.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실적,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을 하향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모멘텀, 예를 들어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모멘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렇고 반도체가 그런 양상인데 지금 그 강원랜드에 대한 2분기 실적은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뭐 600억 정도라고 하면 좋게 보는 증권사는 700억대 나올 거다. 안 좋게 보는 증권사는 500억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의견이 또 합쳐지는 부분은 또 딱 한 가지가 있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다. 왜냐하면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90% 수준까지 올라온 게 이제 온기로 반영되면서 3분기부터는 이익이 꽤 크게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이익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배당도 주기 시작할 때니까 그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는 이런 걸 반영해서 미리 높아졌다면 또 매력이 없을 텐데 뭐 이 종목도 시장보다 더 빠진 건 아니지만 시장보다 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약세를 보인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의 위치도 비교적 견조한 상황에서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실적도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으로서의 선택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립 이상의 답변을 받아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외국인의 매수에서 좀 많이 잡히고 있어요. JYP 엔터, SM, YG 엔터, 하이브까지 모두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NCT나 있지나 트와이스나 뭐 음원을 냈다 혹은 콘서트를 한다 이러면 뭐 티켓팅도 굉장히 잘 되고 SM 콘서트도 5년 만에 부활한다 하고 뭐 콘서트 모객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많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결국은 실적인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연초에 한 4월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4월보다는 뭐 여름 시즌 지금 시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도 조금 다니고 뭐 국내에서 콘서트도 활발해지면서 이 콘서트 관련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음반 매출은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MD 매출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버티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콘서트 수익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이 증가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설사 뭐 음반 매출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음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씀드렸던 콘서트 매출이 커버해 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MD 매출이 같이 증가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양상들은 오히려 이들 종목의 실적이 하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연초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전부 다 같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네. 결국 이들 종목군들도 하반기 이익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이 가격 매력은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하이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BTS의 활동 중단 충격이 나왔을 때 그 가격에 파는 게 과연 맞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 가격에 팔아봐야 어차피 더 빠지지 않았으므로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BTS 그 개별 멤버의 활동이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뭐 움직임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에 그래도 이익이 크게 빠지지 않을 혹은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베팅이 일정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시라면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면 사실 뭐 섹터 어떤 종목의 특별한 뭐 탑픽 이렇게 대응보다는 두루두루 다 가능하다라는 걸까요? 지금 뭐 대부분 종목군들의 스토리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 관점에서 본다면 블랙핑크가 대기하고 있는 YG엔터가 단기적으로 뭐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키가 되는 플레이어, 키 플레이어의 데뷔 시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절친이 사실 이 엔터 이슈에 굉장히 빠삭해요. 콘서트도 다 다니는 친구고 한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가 엔터 주식을 사야 된다. 정보도 빠삭하고 어느 인지도 리스크도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 쏟아내는 한 연구원께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빠삭하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리포트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SK이노베이션. 수급에 가려진 실적 호조.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억울해요. 2차 전지 갈 때는 2차 전지 대접을 못 받는데 빠질 때는 또 뭐 같이 빠져버리니까요. 일단 최근에 6월 초반부터 해서 급락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실적보다는 안 좋은 SK온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뒤에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매도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입니다. 또 기관 중에서도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로 굉장히 매도 폭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가 아니고 투신권의 매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에만 국한된 현상이냐? 그렇지 않죠. LG엔솔, LNF, 에코프로비엠, 소위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모두 투신권의 매도가 많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ETF와 관련된 매도가 좀 흘러나오면서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의 포지션을 줄이려는 그런 기관의 의도, 이런 수급적인 의도로 인해서 이들 종목의 주가 낙폭이 좀 더 과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매도야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매수가 없다는 게 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이 반도 매매 때문에 빠진다? 그게 아니죠. 매수가 없으니까 반대 매매 같은 것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더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 SK이노베이션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너도 2차 전지잖아라는 어떤 그런 분류, 그다음에 ETF 매물이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자체가 조금 없다는 것이 S-오일 대비해서 더 주가의 낙폭을 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S-오일은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기관 매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S-오일은 조금 덜 빠지고
외국인 매수가 없는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은 실적과 관련된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반기 이익이 줄 것에 대한 그런 매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매수 수급이 없는 가운데 매도가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ETF 매도나 혹은 관련된 섹터에 대한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역대 최대, 역대 최저. 최대라는 건 실적 부분일 수 있고 최저는 주가일까요? 역대 최저의 주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매출과 이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이렇게 이익이 급증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재고의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오른 유가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정제 마진이 예전에 $5, $6만 해도 좋다라고 했던 게 지금 $20, $30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반기에 피크를 치고 하반기에는 다시 $6, $7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네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실적은 상반기 피크 치고 하반기에는 정유 쪽의 사업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화학 분야야 그렇게 좋은 양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SK온은 계속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실적 추정은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먼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2차 전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적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강세가 떨어지는 것이지 좋은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SK온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과연 지금 정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을 모두 잡아먹을 만큼 큰 폭의 손실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주가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저는 답이 나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깔끔하게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사실 증권가들이 말하는 목표가는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지금 주가 괴리가 증권사 목표가 한 80%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를 잡고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한 가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 먼 목표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역대 최저 수준이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00%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할 때 100을 다 베팅할 정도로 아주 좋은 가격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도망가야 되느냐? 그건 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긴 어려워도 여기서 도망가는 게 최악의 전략인 거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를 살 수 없다면 적어도 저는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50% 정도는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2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고 그 나쁘지 않은 실적이 밝혀지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하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적자로 가거나 SK온의 실적 자체가 아주 파격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저는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의 50%를 지금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센티멘트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추가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전략 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보라색 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배 정도의 수준을 고려해 보면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포워딩해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20만 원대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어서 이것마저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수급도 회복돼야 될 거고 시장 심리도 회복돼야 될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의 돌파가 관건으로 보이지만 20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저는 한 25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 가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익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라온 레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 그리고 많이 떨어진 주가에서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20만대 중반 정도 목표가 일단 얘기해 주셨네요. SK이노베이션 저희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이후로 뭐 어느 정도 부침을 겪어도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삼강 M&T. 풀캡할 위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강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상풍력, 뭐 풍력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CS윈드, 뭐 동국 SNC 이런 종목군들을 1등으로 꼽았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이죠. 특히 뭐 외국인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바닥 대비해서는 꽤 올라온 양상이고요. 자, 6월 달에 우리가 정말 끔찍했잖아요. 시장 상황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들이 파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더 빠지는 거기다가 이제 뭐 반대 매매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은 그런 상황을 다 버텨내고 오히려 더 위로 올라온 양상이란 말이죠. 지금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수급을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매도 주체인 외국인마저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현상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버텨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사실 차트만 딱 열어봐도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숨에 많이 밀렸다가도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한 2.4% 밀리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수주 모멘텀. 플랜트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거는 이제 이 종목과 더불어 지금은 뭐 없는 기업이지만 스틸플라워 같은 기업이 후육관, 그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후육관의 판매량이 늘면서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할 거야라는 것이 기대감이었다면 작년부터는 지금 해상풍력과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해양 풍력의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물량이 대량으로 늘고 있는 것이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만향 수주가 뭐 또 들어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만을 뭐 빼고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타날 개연성이 늘면서 지금 뭐 울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풀캡화로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100% 다 돌리고도 그 부족할 만큼의 계속 수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원가 부담도 받고 경기도 뭐 꺾인다, 뭐 금리 올라간다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쌓이고 있는 시기에 공장이 100% 풀가동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뭐 언제 꺾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또 바이든 정부가 11월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뭐 거의 진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 모멘텀도 뭐 둔화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지금 100% 공장 풀가동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해외 수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근에 그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쟁 자체가 워낙 늘고 있는 양상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이 과연 공격적으로 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해외 쪽 수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환율도 과거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 수주, 유로 베이스 수주 자체는 결국 원화로 돌렸을 때 이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익을 만약에 4분기까지 이어간다라는 측면 혹은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인 8천억대가 과연 비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본다면 가치를 어느 정도 매겨야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해외 수주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글로벌 오일 업체들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뭐 투자 계획을 끝없이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목은 받을 거예요. 지금 올해는 좀 올랐으나 사도 된다?일까요? 네, 아까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PE는 워낙 뭐 적자, 뭐 흑자를 뭐 반복하고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네. 같고요. PB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실적이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4배, 2배를 넘는 현재 이 PBR은 결국 뭘 반영한 겁니까?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센티먼트가 꺾이고 모멘텀이 꺾이면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아까 SK이노베이션은 뭐 여러 가지 나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반대였듯이 이건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결론은 또 반대라는 거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우리가 미리 팔 필요는 없지만 과연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가 최소한 1분기만큼 혹은 1분기 이상의 실적을 계속 낼 것이다를 전제로 지금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센티먼트가 붕괴되면 이 종목의 현재 밸류는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저는 어렵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먼저 팔지 말고 뭐 기술적인 추세가 붕괴되는 시점 혹은 수급이 붕괴되는 시점 정도에서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저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이시라면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상강 M&T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악재 선반영, 호재 선반영 이것을 여부를 좀 잘 살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